별 느낌 없어요? 역함수는 거꾸로란 뜻이죠. 거꾸로. 왜 명제할 때도 그랬잖아. P면 Q. 여기 뭐였나요? Q이면 P. 반대로 보내는 거죠. 역함수, 함수의 방향을 반대로 보내는 함수가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X가 있고 정의역. 여기 원소 1이 있어요. 여기 Y가 있고 공역. 여기 A가 있다고 칩시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선택이 됐다 칠게요. 1이 A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1의 함수값은 A에 대응됩니다. 이런 수학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역함수는 뭐냐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F의 역함수. 함수의 방향을 반대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함수 F에서는 X가 정역, Y가 공역이었죠. 근데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함수 F의 공역이 역함수의 정역이 되고 함수 F의 정역이 역함수의 공역이 되는 겁니다. 정역과 공역이 뒤바뀌는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역함수의 기호를 앞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고 F의 역함수 혹은 영어로 인버스라는 거죠. 인버스 뒤집는다 뜻이에요. 인버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F 역함수에서 누구를 대응시키면? A를 대응시키면 그 A가 1의 함수값을 역함수에서는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게 다예요. 크게 막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형상화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F 네모가 세모예요. 그럼 F 역함수는 네모와 세모가 서로 맞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는 이 의미. 네, 이 의미가 일반적인 역함수의 개념이다. X, Y가 정역, 공역이 서로 뒤바뀐다. 아셨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1대1 대응. 여기다 밑줄 치시고 별표 치세요. 이게 뭐냐면 역함수의 존재성입니다. 역함수는 다음과 같은 구조에 존재합니다. 무슨 대응? 1대1 대응. 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1, 2, 3 A, B, C, D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이 A를, 2가 B를, 3이 C를. 이게 무슨 함수죠? 이런 함수를 뭐라 불렀어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도 꽤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죠. X가 서로 다른 Y를 선택한다라는. 근데 이걸 만약 이 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보내다 칩시다. 그럼 반대로 선택된 치역들이 정역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가 성립하나요? 아니죠. 누구 때문이죠? D 때문에. 이게 정역인데 정역의 원소 D가 함수값을 갖지 않잖아. 그럼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함수 자체가 역방향으로 갔을 때가 함수가 성립하려면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이게 1대1 대응이잖아요. 치역과 공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함수가 성립한다 뜻이죠. 그래서 함수가 역으로 보내도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풀기 전에 개념을 머릿속에 뭐라고 잡아놔야 되냐면 역함수를 구하라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운 거 봐서는 아직은 뒤에 무리함수를 배우면 좀 달라지겠지만 1차 함수만 여러분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함수는 아직 역함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간단한 1차 함수일 때 역함수를 구하면 구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식이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 fx는 2x-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주어진 함수 fx에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하시오. 역함수식을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1단계
이 fx를 y로 바꾸세요. 그리고 2x-1 한 다음에 표기법상 여기다가 f 땡땡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 f는 y는 2x-1의 규칙을 갖는다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근데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책이 보통 일반적인 책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방식, 이 식을 y가 아닌 x로 정리해라. 근데 아직 여전히 f입니다. 식을 y가 아닌 x로 정리해라. 그러면 2x는 y 플러스 1. 따라서 x는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서 뭘 취하냐면 f 역함수를 취합니다. 그럼 역함수 취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구조상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서로 맞바뀌는 역할을 해요. 그럼 역함수를 취해라.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써라. 그러면 역함수를 취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 fx의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써지므로 역함수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근데 이런 방식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아니 어차피 선생님 나중에 xy 뒤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걸 x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xy를 뒤바꾸면 식이 바로 정답이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처음부터 함수 f가 저거라면 그냥 저는 처음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 xy를 처음부터 바꿀게요. y를 x, x를 y. 그런 다음에 역함수도 함수잖아. 그럼 이 식을 x가 아닌 y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역함수도 함수니까. 그래서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이래도 됩니다. 결론. x, y를 바꿔놓고 식을 y로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식 자체를 x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x, y를 뒤바꾸면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죠. 상관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고. 자, 여기는 단원에 별표 치세요. 어차피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올 테니까. 이걸 이용한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니까. 단원의 별표. x가 y에 대한 1대1 대응일 때, 이 말 있어야 되죠? 1대1 대응이 성립할 때, 그래야 역함수를 말할 수 있으니까. 함수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뭘까, 그러면? 그냥 f겠죠. 이렇게 하는 게 함수 f야. 그럼 반대로 가는 게 f 역함수야. 그럼 다시 f 역함수의 다시 역함수는 이 방향이 반대니까 다시 이 방향이 되죠. 함수 f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네, 그렇고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 f가 된다. 그 다음 2번이 중요한데 함수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하게 되면 그 답은 항등함수가 된다. x가 그냥 들어간 게 자기 자신의 답이 나오는 항등함수가 된다. 여기다 책에다 옆에 써놓으세요. f 합성 f 역함수 또는 그리고 f 역함수 합성 f. 그러니까 함수 f랑 그 함수 f의 역함수를 직접 합성시키면 그 답은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 이 항등함수 뜻 아시죠? 주어진 x가 뭐가 주어졌든 그게 답으로 나온다 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에요. 봐라.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선생님? 잘 봐. 여기 x. 여기 1. 함수 f. 여기 a. 이렇게 다 칩시다. 1이 a에 대응돼요. 그러면 f 역함수 합성 f의 1만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합성기호를 표기법이 아닌 연산법 바꿀 때는 저 동그라미 지우고 가로 쳐야 되죠? 1을 f에 대응하고 다시 f 역함수에 대응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맞아요? f1이 얼마예요? 저 그림 보면서 a입니다. 그럼 f 역함수 a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f 역함수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f 역함수. 근데 그 f 역함수에 a를 대응시키면 답이 얼마가 나오죠? 1 나와요. f 역함수에 a를 대응시키면 답이 1 나와. 무슨 말이니? 결과적으로 f 역함수 합성 f 1 했더니 답이 1. 자기 자신이 답으로 나오네? 이 함수를 뭐라 부른다고? 항등함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지금 돌리는구나.
자, 이 부분 설명해야 되죠, 이제 남은 것. 그래서 역함수와 역함수와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환이 성립할 수 있으며, 네, 그 결과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다음 2번. 이게 G 합성 F, 합성함수 전체를 역함수 처리하게 되면 이게 역함수가 마치 지수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려오면서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가 아니고 반대로 써집니다. 뒤에서 앞으로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합성함수의 구조를 보세요. X, Y, Z. 여기 1, 여기 A, 여기 알파 있다고 칩시다. X에서 Y로 하는 함수 F, Y에서 Z로 하는 함수 이거를 G. 그럼 대응되는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FA가 되죠. F1이 A가 되죠. 그다음 이렇게 되면서 GA가 알파가 되고 이런 관계죠. 근데 이걸 이제 주려는 게 뭐예요? 이게 합성함수예요. X 중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겠다. G 합성 F. Y, Z. 얘가 1에서 알파로 직접 대응되는 이 관계를 G 합성 F1, 얘는 알파에 대응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G 합성 F의 역함수, 역방향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G 합성 F, 이게 G 합성 F인데 그 역함수면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그럼 거기에 알파를 대응하면 답은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를 계산할 때 계산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내려오면서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대응되는 값은 알파인데 이게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위치가 왜 이게 내려오면서 거꾸로 써지냐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책에서 말하는 거는 G 합성 F의 역함수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 순서로 가는 게 지금 얘죠. 이 말은 이해돼요? G 합성 F의 역방향, G 합성 F의 역함수. 근데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한꺼번에 간 거고 중간 거쳐서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아까 합성함수의 처음 개념을 잘 떠올려보세요. 원래 함수가 F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G가 갔을 때 이걸 한꺼번에 가는 거를 F 합성 G라고 써, G 합성 F라고 써. G 합성 F라고 쓰잖아. 이게 쓰는 이유는 연산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함이고 쓰는 표기법의 순서는 나중에 나온 함수를 먼저 쓰고 먼저 나온 함수를 나중에 쓴다가 약속이에요. 맞죠? 나중 관계, 그러니까 두 번째 함수를 먼저, 첫 번째 함수를 뒤에, 이게 약속이야. 그럼 얘도 봐라. 이렇게 가잖아. 색깔 분리할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걸 줄여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같습니까? 그렇지? 그럼 지금 문제는 이 방향을 묻고 있는 거거든. 지금 문제가 이렇게 가는 거. 합성함수의 역방향, 합성함수의 역함수.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는 결론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걸 합성시킨 거지. 그럼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아니야? 그럼 이걸 합성기호로 쓰게 되면 2번 합성 1번 이게 맞죠? 맞죠? 근데 2번이 뭐예요? 함수 G의 역함수. 합성 1이 뭐죠? 함수 F의 역방향, 역함수.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잘못 표기되죠. 이거랑 다르다.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 건 뭐예요? 잠깐만, 뭐가 잘못 써진 거죠? 1이랑 미안합니다. 이걸 내가 잘못 썼구나. 지금 우리가 이게 1번, 얘가 2번이었죠? 그럼 2번을 먼저 써야지.
2번 합성 1번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이게 먼저, 이게 1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알아볼 수 있죠? 이게 1번, 이게 2번 가는 방향을 지금 우리는 합성시키고 있는데 합성의 순서는 나중 게 먼저, 그 다음 처음 게 뒤로 하는 거죠. 나중 거, 이게 먼저 써줘야 돼요. F 역함수, 합성, 그 다음에 1번, G 역함수.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반대로 써지는 이유가 저 순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역방향하는 순서대로. 합성할 때 표기법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꾸로 배열해야 된다. 책 옆에 써놓으세요. 이 책 옆에. F 합성, G 합성, H. 이게 세 개 함수를 합성한 것에 전체 역함수를 취하주려면 얘는 어떻게 써지는 건가요, 그러면? H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제 거꾸로 배열되는 거야. 무조건 방향은 합성시켰을 때 역함수는 거꾸로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든 간에 다 거꾸로 배열하는 겁니다. 잠깐만 이 앞에다가 이 문제 풀기 전에 요 앞에 있죠. 맨 앞에 합성함수. 여기 어디 빈 공간, 여기 빈 공간에 뭐 이런 데 있으면 더 좋고요. 여기 혹시 빈 공간이 이제 비워놨으면 여기다 써놓으세요. 역함수의 목적. 역함수의 목적은 결과부터 먼저 원함수를 이용하여 역함수의 값을 구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저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있죠. f 역함수 네모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는 이게 1순위라고 생각해요. 함수 f를 이용해서 f 역함수식을 구합니다. 거기다 두 번째, 그 역함수식에다가 저 x값, 네모를 대응시켜서 이 대응의 결과인 함수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함수 f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 그런 다음에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역함수 값을 계산해. 예를 들면 함수 f가 y는 x-5라고 합시다. 좀 쉽게. 근데 문제 원하는 거는 함수 f의 역함수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는 f? 지금 내가 구하는 거 f 역함수잖아. 그럼 f 역함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x, y 뒤바꾸죠? 이 식을 다시 y로 정리합니다. y는 x 플러스 5. 따라서 f 역함수 x라는 식은 x 플러스 5가 되므로 여기다 뭐 대입하라고요? 4 대입하라고. 그럼 답은 9.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얘는 차선입니다. 차선. 하다 안 되면, 하다는 아니고, 하다가 안 되면 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원래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 방식이 아니고 이거예요. 원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원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는 fx는 x-5. 이게 원함수예요. 얘를 가지고, 아까 f 역함수 4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이 값을 임의의 상수 k라고 둡시다. 어쨌든 역함수는 어떤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원함수를 이용해서 라는 뜻은 이 역함수 구에서 저 인버스 기호를 떼게 되면 x값과 y값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기억해요? x와 y가 서로 맞바뀌는 게 역함수의 관계니까. 이 x가 y로, 이 y가 x로. 그래서 원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x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k-5, 그게 4다. 따라서 k값은 9가 되며 이 k값이 뭐죠? 역함수 4의 값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차선 방식이고 우선의 방식은 이겁니다. 원함수를 통해서 역함수를 구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푸는 이 문제
함수 fx가 x 플러스 3일 때 f 역함수 4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f 역함수 4의 값을 역함수를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다. 이 값을 임의의 상수 k라고 두자. 그래서 원함수를 이용한다. 원함수에 k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기다 k 집어넣었더니 k 플러스 3의 값이 4라는 뜻이므로 따라서 k 값은 1이 된다. 그게 구하라고 했던 역함수 4의 값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얘는 그냥 쓰시면 되고 얘를 바꿔 쓰겠다는 얘기죠. f-1의 값이 5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집어넣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5라는 식이 나와서 이거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온다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건너가 될까요? 이 내용은 없지 않아. 근데 이제 이걸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알고 보니 관계식이 두 개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서 그려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x값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1,2라는 점을 지나며 그래프 어떻게 되죠? 기울기 2짜리 직선. 이렇게 되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잠깐만. 책대로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쓰자. fx는 두 개예요. 하나는 gx. 그게 저거야. 2x. 하나는 hx. 이 밑에 거야. 2 가로 1-ax 플러스 2a.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그냥 선생님 편의상 gx로 할게요. 아래에 있는 걸 hx. 그럼 요 위에 있는 게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 얘가 이제 뭐죠? h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hx의 그래프를 보니 hx도 x에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오니? 얘도 2 나와. 여기 아까 x에 1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왔어요? 2 나왔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얘도 2a-a 지워지면서 2가 나와요. 그럼 이 지점에서 둘의 그래프는 만나고 있다는 얘기잖아. 만나는데 자, 이건 중요한 게 직선의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2 가로 1-a. 이게 기울기죠. 근데 이 기울기가 만약 0보다 크다면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x값 1의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 기울기가 0이라면 이 1,2를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x축 평행 직선이 나오겠네요. 기울기가 음이라면 기울기 음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오른쪽 아래로 1의 왼쪽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다가 1,2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래프는 세 종류네. 1번, 2번, 3번. 1번의 그래프는 그림이 예를 들어 이런 식. 2번의 그래프는 그림이 이런 식. 3번의 그래프는 그림이 이런 식.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 개 중에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별표.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함수? 아까 했잖아.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1번, 2번, 3번 중에 1대1 대응이 누구예요? 1번. 그렇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가 되고 그 한 개가 만나는 교점에 y값을 연속해서 이으면 실수 전범위. 그랬었죠? 이건 아니잖아. 여기서 가로축 그으면 무수히 많은 교점이 나타난다는 뜻은 1대1 대응이 아니고 얘도 이렇게 그으면 두 개의 x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만 정답이다. 얘가 뭐예요? 기울기값 2 가로 1-a가 양수여야 된다. 양변 2로 나누면 1-a는 양수여야 된다. 넘어가고 양변 -1로 나누면 a는
1보다 작아야 정답이 된다. 이게 범위다. 이해됐어요? 자, 설명하다가 길었어. 결론만 보자. 이제는 내용은 이해했으니까 결론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이 정도 문제 난이도라면 함수 f가 역함수를 갖는다고? 그럼 1대1 대응이네. 근데 둘 다 1차 함수야. 그치? 둘 다 1차 함수인데 여기 x값 기준으로 x값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양이지. 그럼 이게 기울기가 이 그래프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의 왼쪽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도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건 상수니까 얘가 기울기네. 그러면 이 가로 1-a가 양이 되는 A값 범위를 찾으면 정답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돼요. 직선일 때는. 그죠? 좀 시간상 2번과 3번을 빨리 봅시다. 2, 3번. 이건 중요한 문제라 2-2-3. 자, 2-2번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되어 있는 두 함수가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근데 두 개를 잘 보니까 각각 몇 차 함수처럼 보이죠? 일단 구조는 각각 1차 함수처럼 보이죠? 그러면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뭐만 보시라고요? 기울기. 얘 기울기. 얘 기울기? 중요한 건 이 기울기의 수치가 중요한 거야? 양음이 중요한 거야? 양음이 중요해. 기울기의 방향이 얘를 기준으로 얘 기울기 양이야? 그럼 얘도 양이 돼야 돼.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떤 값을 기준으로 이쪽 오른쪽이 기울기 음이야. 그럼 이쪽도 이렇게 음이 돼야 돼.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부호여야 돼. 같은 부호. 그럼 얘 기울기 지금 음인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부호. 얘도 음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정답이에요. 밑에 있는 거 2-3번 문제. 이건 fx가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지겠죠?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서 fx가 뭐보다 크면? x가 1 이상이면 이게 x로 나오고 ax 합산되면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상수항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가 만약 1보다 작으면 이거 음을 분배해서 나올 테니까 a-1x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두 가지네요. x값 1을 기준으로 만약 이 기울기가 양이라면 이 기울기도 양이 돼야 되겠죠. 그럼 1을 기준으로 하나 기울기가 양이라면 나머지 하나도 기울기가 양이 돼야 된다. 이 개념. 아니면 x값 1을 기준으로 하나 기울기가 만약 음이 되면 얘도 같은 음이 돼야 된다. 1 왼쪽도 기울기 1 오른쪽도 기울기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같은 부호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풀이가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네요. 하나는 a 플러스 1이 양수 동시에 이건 그리고의 개념이죠. a 마이너스 1도 양수 또는 a 플러스 1이 음수 a 마이너스 1도 음수.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법이에요. 그럼 각각 풀다 보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는 1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좀 귀찮죠? 두 번째 풀이. 어차피 이거든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얘네 둘이가 뭐이길 원하는 거죠? 같은 부호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부호라는 얘기는 a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와 a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양수일 거라는 얘기죠. 같은 양량, 같은 음음 곱하면 어차피 양이 되니까.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면 큰 작자. a가 1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이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f의 역함수를 구했더니 다음과 같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역함수식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f 역함수. f는 y는 2x 플러스 a. 그럼 만약 f의 역함수를 구한다면 xy가 뒤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을 y로 정리하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a. 비교하는 거죠. 서로 비교해보자. b 값은 2분의 1, a 값은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죠? 뭐부터 풀어야 되냐면 f가 이렇고 g가 이런 명령을 갖는답니다.
근데 이걸 풀려는데 뭐부터 손대야 돼요? 당연히 가로부터 손대는 겁니다. 1번. 이게 풀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그럼 1번부터 G 합성 F의 전체 역함수. 이거 어떻게 하라 배웠죠?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2번. 다 쓰자. F 합성. 이게 합성되어 있는 거죠? 합성 F 역함수 G 합성 G 역함수. 합성 F 2. 자, 이제 여기서 결합법칙. 뭐 가로 없거나 계산 순서가 정해지지 않거나 정해져 있는 거를 내가 임의로 바꾸는 방식이 결합법칙이죠.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임의로 계산을 정하는 겁니다. 왜? 함수 F랑 그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무슨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합성하나 마나 어차피 얘가 아닌 나머지가 답일 테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더라? 생략할 수 있더라. 그럼 남은 건 G 역함수 합성 F2의 값. 표기법을 연산법으로. G 역함수 F2. F2 값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F2. 얼마예요? F2. F 여기다 2 집어넣어요. F2. 3. 그럼 G 역함수 3.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두죠? 역함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역함수 문제는 웬만하면 원함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임의의 상수 K라고 두자. GK 값은 3이다. 이거 이해하죠? 여기다 K 집어넣어요. 3K-2가 3이다. K는 3분의 5다. K는 3분의 5다. 이게 누구예요? 이 답이잖아. 이게 3분의 5란 얘기야. 따라 움직이면 결국 이 값이 3분의 5가 된다. 문제는 안 이게 왜 단박에 답이 나와야 되냐 물어봤냐면 이거를 아마 이렇게 접근하시면 단박에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G 역함수 2의 값이 K. 그렇죠? 그럼 GK 값은 2. 이런 걸 이용하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저걸 막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보면서 뭐가 보이셔야 돼요? 역함수가 왜 이렇게 많지? 내려오는 것만 신경 쓰면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올린다면 내려올 때도 순서가 뒤바뀌잖아? 올려도 순서가 뒤바뀝니다. G 합성 F의 역함수 이 값이 이 뜻이에요. 근데 얘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그치? 이 함수 값을 이거 좀 더 줄여 쓸게요. 이걸 줄여 쓰게 되면 이건 하나의 함수로 봅시다. G 합성 F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자. G 합성 F를 H라고 합시다. 그럼 이 함수는 H 역함수 2의 값을 구하란 말로 식이 바뀝니다. 그럼 이 값을 K라고 합시다. 따라서 HK 값이 2란 뜻이에요. 그리고 G 합성 F가 H로 바뀌면 이것도 뭐로 바뀌죠? H로 바뀌어요. HX는 3X 플러스 2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죠. HK 값이 2. HK 값 3K 플러스 2. 걔가 2. 지워지고 따라서 K 값은 0. K가 뭐였어요? 이 식의 값이에요. 지금 문제 이 식의 값, 이 식의 값, 이 식의 값. 맞습니다. 0.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심심하게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고일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어쨌든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방식은 두 가지거든요. 합성함수로 지금 역함수를 구해낸 거니까. 근데 지금 이 함수 F에 대한 식의 구조가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해하기는 좀 불편하고 이거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내려줍니다.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C. 근데 원래는 거꾸로 썼지만 뭐 똑같은 함수 F라 거꾸로 써도 큰 의미는 없죠. 이걸 다시 연산법으로 F 역함수 C. 이게 1번이에요. 1번. F 역함수 C의 값. 왜냐면 지금 F 역함수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거든. 지금 F 역함수 그래프는 아까 잠깐 보면
함수 f와 함수 f 역함수의 관계는 뭘까요? 그러면 네, y는 x 대칭 관계예요. f 역함수라는 게 원함수에서 x를 y로 바꿔놓고 y를 x로 바꾸는 함수라는 얘기잖아요. x, y가 서로 뒤바뀌는 경우는 보통 우리 앞뒤에서 도형에 이동할 때 y는 x 대칭 관계라고 배웠잖아요. 이거 중간고사 시험범위 들어가는 겁니다. x가 y로, y가 x로 바뀌는 관계, y는 x 대칭 관계. 그럼 주어져 있는 함수 f를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런 느낌은 그려지겠죠. 근데 이런 느낌 그릴 때 이 값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좀 보기가 좀 불편해요. 정확히 점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면 주어진 함수를 y는 x 대칭 관계로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 경우는 좌표점의 위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림을 잘못 그리면 얼핏 잘못 그리면 답이 틀려요. 그래서 위험한 사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걸 가지고 원함수 값을 통해서 이걸 대칭 이동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원함수 값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K라고 일단 둡시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까 배운 것처럼 역함수의 값은 원함수의 값을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 f는 x에다가 k를 대입하면 y 값이 c가 나와요. 그런 뜻이죠. 근데 지금 k는 모르는 값이야. 하지만 c 값은 알아 우리가. c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지금 y 값에 c가 어디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겁니까? y는 x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y는 x는 y란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 y가 똑같잖아. y가 안 나와 있지만 x를 통해서 y 값을 찾을 수 있어요. y 값 c를 찾으려면 x 값 c를 보세요. x 값 c. 얘가 y는 x랑 만나는 위치가 여기잖아. 그럼 그때 x가 c일 때 찍히는 y 값이 c예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다시. 우리는 y값 c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y값 c가 안 찍혀 있잖아. 그래서 y는 x의 도움을 받아서 y값 c가 어디 찍혀 있는지 x값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는 함수 f에서 y값 c가 나올 때 x값 찾는 거잖아. 함수 f는 이거다. 조심해. 직선에도 그리면 안 됩니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에서 c라는 y좌표가 나오려면 점이 어디 있나요? 얘를 지나쳐서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점이잖아. 이 점이 x가 k일 때 y가 c가 되는 점이거든. 함수 f에서. 그럼 x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d. d네? k 값이 d였던 거구나. k가 누구죠? 요거예요. 1번. 얘가 d인 거예요. 그럼 다시 2번. f 역함수 d 값을 구하시오.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거를 m이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그럼 이걸 통해서 fm의 값은 d입니다. 이 뜻은 x에다가 m 집어넣으면 y값이 d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이제는 y값 d값 찾아야 돼요. y값 d 어디 있나요? y값 d 찾으려면 x값 d를 보시고 y는 x랑 만나는 교점 잘 봐야 된다. 여기다 여기. 여기에 d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함수 f로 다시 가야 되죠. 함수 f에서 d값 찾았어. y값 d가 나오려면 여기야. 그럼 함수 f는 빨간색이니까 지나쳐야 된다. 이 하늘색 지나치고 여기야 여기. 여기가 y값 d가 나오는 x값을 찾을 수 있는 점인 거예요. 여기 어디 찍히나요? 2에 찍히네요. m값은 2였네요. 그럼 선생님 답이 뭐예요? m이 2란 얘기는 이게 2란 얘기죠. 이 값이 2란 얘기는 얘가 2란 뜻이고 얘가 2란 뜻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2가 됩니다. 2가 정답이다. 구해봅시다. 이것도 이렇게 내려줘야죠. 내려주면서 거꾸로 배열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합성함수 f 역함수 2의 값. 이게 1번. f 역함수 2의 값을 k라고 하면 fk는 2. 그럼 x값 k를 집어넣어서 함수값 2가 나와야 되는데 함수값 y값 2가 나오려면 2를 잡아줘야죠. 2가 여기 있어요. 그럼 y값 2가 나오게 만드는 함수 f의 x값은 3. k값은 3. 그럼 이것 두 번째. f 역함수 3의 값을 구하라. 이걸 m이라고 하자. 그럼 fm의 값은 3이 된다. 그럼
또 마찬가지죠. x에다 뭘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3의 위치는 여기겠죠. y값 3이 나오려면 함수 f는 이걸 찍어줘야 되네요. 4. m의 값은 4. 정답은 4가 정답이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식이 뭐예요? 식이 뭐예요? 불러봐봐. 식 뭐예요? 아니, 뭐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 H. 아니, 그 앞에 H가, 원래 뭐야, H가? 뭐야, 문제? F 합성 G. F 합성 G, F의 역함수에 이건가요? 네. 맞아? 네. 이게 H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합성하게 되면 F 가로 G 합성기 없으면서 계속 가로 치면 돼. 가로 F 역함수 C. 조금 귀찮지만 이제 하나씩 해야 하는 거죠. 이게 1번부터 하자. F 역함수 C의 값을 K라고 두고 그럼 FK 값은 C가 된다. 구분을 잘 합시다. F가 누군지. F는 이게 F요. 아래로 볼록한 이런 느낌의 곡선. 그럼 G는 위로 볼록한 이런 느낌의 곡선. Y는 X는 여기. 그렇게. 너무 진하면 안 되겠다. 겹치네. 이렇게 Y는 X.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 함수 F에다가 X값 K를 집어넣었더니 C가 나온답니다. 그럼 C 위치를 찾아야죠. C가 여기 있다. Y는 X에서 C 위치를 찾아라. 여기. 함수 F는 빨간색이다. 그렇죠? 빨간색 Y값 C가 나오려면 Y값 C가 빨간색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 그럼 뭘 집어넣어야 되죠? D네요. 알고 보니 K값은 D였던 거예요. 그럼 위식이 바뀌죠, 다시? F 합성 G D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엔 GD를 구합시다. GD. 그럼 이번에는 그냥 X값이 주어진 상태잖아요. 위로 볼록한 저 곡선에다가 X값 D를 대응해라. 여기 있죠? X값 D를 위로 볼록한 데 대입하면 여기죠? 누구예요? 얘입니다. 얘 누구니? D네. 어차피 이건 Y는 X랑 직선에 같이 겹쳐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D가 돼요. 그럼 얘가 D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은 FD 값을 구하라는 얘기다. 그럼 FD 값을 구하자. 다시 FD. F 함수. 이것도 뭐예요? 함수에다가 X값 D를 직접 대입하라는 얘기죠. 함수 빨간색에다가 D 값을 직접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 값은 C에 대응된다. 정답은 C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C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네요. 네. 네, 아까 보니까 답을 맞추신 분이 계시던데,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 별표 치세요. 이 문제가 중요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고2 이렇게 고3 넘어가면 미분과 관련된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이 부분이에요. 만약 네가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 대칭 이동되는 함수가 역함수라고 그랬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색을 y는 x에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수직 관계로 이리 넘어갈 테고 이 점도 이렇게 수직 관계로 반대편에 여기 넘어갈 테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저기 있는 초록색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노란색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가 y는 함수 f의 역함수. 근데 최근 그 역함수 그래프를 g라고 불러놨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귀찮게 역함수 기호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함수의 f의 역함수를 그냥 g라고 하자. 이렇게 명칭을 내려놓고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원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 그들이 역함수죠. 걔네들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교점 찾을 때는 뭐 하죠? 연립하잖아, 이거. 이렇게 연립하지 않아요? fx는 gx.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죠. 그림 그려서 교점 찾지는 않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과 기울기 1짜리며 y좌표는 플러스 2인 직선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그림 그려 찾니? 한 번도 그림 그려 찾아본 적은 없어. 얘네들이 연립하는 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따라서 교점좌표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2더라.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이게 연립하겠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연립하겠다. 인데 지금은 교점이 얘잖아요. 이 교점을 A라고 합시다. 근데 A라는 점은 꼭 Y는 F랑 Y는 G만 연립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 누구를 연립해도? Y는 Fx랑 Y는 X라는 저 빨간색 직선을 연립해도 A가 나와요. 하늘색과 빨간색을 연립해도 A가 나와. 아니면 Y는 GX랑 Y는 X라는 노란색과 빨간색을 연립해도 저 A가 나와. 그럼 어차피 A를 구하는 구조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문제상 제일 쉬운 건 누구예요? 두 번째겠지. 왜지? 함수 F의 역함수를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 따로 계산해놓고 연립하는 건 좀 귀찮지 않나? 근데 얘는 함수 F가 나와 있고 Y는 X가 워낙 단순한 식이잖아. 얘네들이 연립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이것도 좀 불편해. 역함수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 Y는 Fx가 나와 있고 걔랑 나와 있는 Y는 X를 연립하게 되면 두 함수 F와 G의 교점인 A를 찾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문제는 이게 개념이에요. 이거를 찾아라. 그리고 혹시 어떤 문제는 주어진 함수 F의 역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함수 F의 역함수를 다음이라고 하자 하면서 역함수식을 보여줘. 그런 다음에 원함수 F랑 이 역함수 G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그때는 얘랑 연립하는 게 낫겠죠. 나와 있는 식과 연립하는 게 나아. 핵심은 어쨌든 Y는 X랑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얘네도 연립하지 말고. 자, 이제 갑시다. 그러면 함수 F랑 Y는 Fx랑 Y는 Gx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으라지만 우리는 그렇게 찾지 않겠다. 귀찮으니까 Y는 Fx라는 식과 Y는 X를 연립해서 그 교점을 저 처음에 주어진 문제의 교점으로 이해하겠다. 그래서 Y는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 걔랑 X랑 교점 찾는 거죠. 넘어가면 3x 5 따라서 교점 X좌표는 3분의 5. 그럼 교점의 Y좌표는? 당연히 3분의 5겠죠. 왜? 이 점은 얘나 둘 다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X랑 Y가 서로 똑같은 점. 따라서 그 교점 좌표는 3분의 5, 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오늘은 뭐 갑자기 수업하다가 막 엄청 졸리는 게 아니면 그냥 지금 한 20몇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냥 빨리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빨리 진행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 유리수가 뭔지 아시죠?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근데 이걸 유리수가 아닌 유리식에 대응시키면 유리식은 정수처럼 비싼 구조를 갖는 정수가 왜 1, 2, 3,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리식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식이에요. 1차식, 2차식, 3차식, 다항식. 그리고 정수 아닌 유리수는 보통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게 정수한 유리수죠. 분수로만 혹은 소수로만. 그럼 유리식 중에서 다항식이 아닌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항식과 분수식. 근데 다항식은 다 앞에서 배웠잖아. 1차식, 2차식 다 앞에서 계속 주구장창 해왔던 거니까 이번 파트는 얘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이번은 얘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분수식. 그럼 분수식이 뭡니까? 그러면 분수 형태로 되어 있다고 다 분수식은 아니에요. 얘처럼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 선생님 분수 형태니까 얘가 분수식인가요? 아니요. 얘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2차 다항식이 됩니다. 그럼 분수식이 완성되려면 분모에 무조건 문자식이 남아야 돼요. 어쨌든 지워지지 않고 문자식이 남아있어야 돼요.
분자는 뭐 상관없어요. 숫자가 있어도 되고 문자가 있어도 있고 상관없어요. 분모만 이 약속을 지키면 기본적인 문자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분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분수식을 처리하는 이런 것도 좀 비교적 단순하죠.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분수식이든 분수든 서로 같은 분모를 덧셈 하시고 뺄셈 하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분하는 거고, 곱셈하라면 위아래 약분하거나 대각선 방향 약분하고, 안 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 것으로 값을 정리하고, 나눗셈은 곱셈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해서 계산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던 거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죄송한데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생략. 1번은 뭐 합니까? 힌트만. 앞에 있는 두 개를 통분해요. 분모를 통분하면 이 뒤 맨 마지막에 있는 분모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이제는 다시 덧셈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2번은 나눗셈이잖아요. 그럼 분수와 분수는 나눗셈 하라는 기본적으로 약분하라는 얘기야. 약분이 안 되는 걸 굳이 짓진 않겠지? 그럼 약분하려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전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곱의 형태로 바꿔줘야 어떤 공통된 인수가 곱해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건 각각 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선에서 각각 인수분해한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공통인수를 이렇게 지워내는 형태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게 아니라 건너가고요. 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얘는 나중에 이 고2가 돼서 뭐 적분 파트 같은 공부할 때 보면 이게 좀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항등식이야. 그럼 왼쪽 통분하면 오른쪽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통분하게 되면 분모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 곱으로 곱하면 여기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통분된 분모가 나올 테고, 여기 a는 반대쪽인 x 플러스 1을 곱하고, 여기 분자 b에는 반대쪽인 x 플러스 1을 곱해서 분배해서 동량끼리 x끼리 모으고 상수끼리 모으면 그 x의 개수가 2, 상수가 1이 되는 연립방정식 풀면 돼. a, b에 대한 연립. 아주 간단한 문제야. 풀기 싫어서 안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저런 거 푸는 게 약간 시간적으로 아까웠기 때문에 요것만 해봅시다. 이건 해봅시다. 1번은 뭐냐면요. 이거 책에 없으니까 잠깐 써놓으세요. 이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분수를 계산할 때는 분리형이라는 느낌으로 그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분리형.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은 차수일 때는 분리형으로 문제를 풉니다. 분리형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은 나눠라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근데 초등학교 때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는 분수를 표현할 때 대분수, 가분수가 적절하게 잘 쓰이죠, 서로. 근데 중학교 이상 넘으면 압도적으로 가분수만 쓰잖아. 대분수의 표기법이 불편해서 그래요. 가분수가 하나의 딱 분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나 연산이 빠르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보통 가분수를 쓰는데, 초등학교 때는 수의 개념이 좀 약한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수의 크기를 대략 알기 위해서 대분수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약간 이거 그러니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그런 느낌이야. 만약에 3분의 13이 있다고 칩시다. 3분의 13을 대분수로 바꾸시오 그러면 보통 3 한 다음에 여기는 13을 뭘로 나누냐면 이거 3으로 나누죠. 그럼 얘는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1 남지.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잖아요. 3은 13이라는 숫자는 3분의 13이라는 숫자는 나눈 분모와 몫의 곱이며 나머지 일의 합이더라. 그리고 쪼개지. 이렇게 분수 하나, 이렇게 분수 하나 쪼개요. 그럼 앞에 건 3이 약분되면서 4가 남고 4 플러스 3분의 1. 이걸 줄여 쓴 게 4와 3분의 1 이런 느낌이었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고? 마찬가지야. 얘도 분모에 있는 x-1을 3, 분자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13 이런 느낌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모에는 x-을 쓰는데 결론 저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오는 건 고1 앞과정에서 배웠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1로 나누어라. 그러면 2차니까 x 한번 곱하자. x제곱 마이너스 x 위에 자리를 뺐더니 1밖에 안 남네? 그럼 분자는 x와 x-1의 곱이며 나머지의 합 이렇게 처리되지 않을까요? 그럼 쟤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얘도 보면 이게 x제곱 2x면 여기 딱 x만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딱 여기 x만 곱하면 정확히 제가 나오잖아. 근데 뒤에 플러스 1 붙었죠. 요렇게. 나누고 되지만 오늘 단순하니까 이제 바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이제 쪼개죠. 이렇게 하나 쪼개고 이렇게 하나 쪼개다 보면 뭐가 남니?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마이너스 이것도 이렇게 쪼개면 마이너스 x 이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랑 지워지겠네요? 그럼 남은 건 분수에 뺄셈이니까 이거 통분해야 되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이쪽 분모가 반대쪽 분자에 곱해지고 이쪽 분모가 반대쪽 분자에 곱해지는데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분의 저 빼면 얼마니?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분모는 필요하면 따라 뭐 상황에 따라 뭐 분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분리형이에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같아도 같은 차수일 때도 이렇게 해요. x 마이너스 1분의 뭐 x 플러스 1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써주고 여기 x 마이너스를 줘주고 몫은 1이 되며 나머지는 이거 맞추려면 플러스 2가 필요하지. 이렇게 분리해요. 이렇게. 그럼 얘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쪼개진다고. 차수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야. 분자의 차수를 높게 두면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차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분리형이 해주는 겁니다. 맞췄죠? 2번은 복잡한 분수. 분수의 분수. 이걸 보통 번분수라고 하잖아. 근데 번분수 풀이법 벌써 어디서 나온 거냐면 b분의 a 나누기 c분의 d 얘를 처리하는 방식이죠.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 그래서 위아래 대각선 약분이 안 된다고 가정하에 bd 곱하기 ac 이렇게 쓰죠. 이거 보통 중학교 때 배우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얘를 나눗셈이니까 아예 나눗셈 뒤에 있는 거를 분모에 배열하고 나눗셈 앞에 있는 게 분자에서 쓰겠다는 거죠. 근데 봐. 어차피 얘를 계산하나 답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답을 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 BD분의 AC. 결과를 보고 빨리 유추하는 겁니다. 번분수, 이 번분수의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얘네들이 곱한 값이 분모로 가고 얘네들이 곱한 값이 분자로 올라간다는 거를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일반적으로 내항의 곱을 분모로, 외항의 곱을 분자로 이렇게 직접 빠르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항, 외항은 이 분수선을 기준해서. 이해하세요? 근데 이 방식도 있는데 이런 방식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 1번이나 2번 방식보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쓰이는데 C분의 D분의 B분의 A 이걸 계산하는데 위에 있는 이 방식은 답을 빨리 구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분모가 하나의 분수, 분자도 하나의 분수로 처리되어 있어야 빠르게 이걸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2번 같은 거 봐봐. 분모가 하나의 분수야? 아니잖아. 1 더하기가 있잖아. 분자도 하나의 분수가 아니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니? 통분을 해야 돼. 통분을 해서 완벽하게 하나의 분수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거 통분하는 게 더 귀찮지 않을까? 이거 통분하는 과정이 더 귀찮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답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지? 누구 때문이에요? BC 때문이에요. 분수의 분모 생기고 또 분수의 분모가 그러니까 분자의 분모 생기고 분모의 분모가 있다 보니까 이 분수가 복잡해진 거야. 그러니까 책임을 얘네들한테 지우는 거지. 야, 너 없어졌으면 좋겠어. B. 분수의 특징상 분자에 B 곱하면 분모도 B. 그럼 이렇게 약분은 되지?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지워지네? 그러니까 C 곱하자. 얘도 C 곱하자. 이렇게 지워지고. 남은 건 BD 분의 AC.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이 세 번째 풀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2번 문제는 세 번째 풀이. 여기 뭘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A 플러스 B 곱하겠다는 얘기야. 여기 뭐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지워질 수 있네? A 플러스 B만 곱하면? 이렇게. 되게 조심해야 돼. 이렇게 1에 분배하게 되면 앞쪽 분수는 A 플러스 B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얘가 약분되고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고 얘는 이렇게 분배하면 A 플러스 B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얘는 약분되는데 이 음이 분배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B 마이너스 B 지워지고 여기 플러스 A 마이너스 A 지워지고 분모는 2A, 분자는 2B 약분하면 A분의 B 이렇게 간단하게 번분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잘 보세요. 3번은 별표
3개입니다. 이게 이름이 있어요. 부분분수. 자, 별표 3개짜리는 시험과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모르면 안 되는 계산법이에요. 근데 아마 책 옆에 써져 있지 않을까? 왠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 써주는 거 써줘. 저것도 나쁘진 않은데, 선생님 쓰는 거 쓰세요. 이거. 거기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밑에 한 줄에 밑에 더 쓰든지. 뭘 쓰냐면, 이거. A 곱하기 B 분의 C. 자, 이렇게 써주면, 이 분수를 같은 계산법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B-A 분의 C. 가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 처리법을 앞으로는 부분분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로 표현되어 있는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나눈다 그래서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예전에 외우는 방식은 이래요. 외우는 방식. 일단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이렇게 부분분수를 처리할 수 있으려면 분모가 뭐가 되어야 되죠? 두 항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분모가 두 개, 뭐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두 개 항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분수를 두 개로 찢는 방식, 얘를 부분분수라고 부른다. 그 계산법은 이렇게 얘를 앞, 얘를 뒤라고 합시다. 계산법은 앞에서,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구분한 겁니다. 뒤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원래 있던 분자값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거의 역수, 앞에 거 분모분의 1, 이건 무조건 1이야.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처리된다. 이게 부분분수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을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근데 책에는 다 이게 1이다 보니까 책에 이렇게 써져 있죠 아마? AB분의 1은 B-A분의 1, 가로 A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 1과 이 1과 이 1이 다 똑같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 근데 실제로 이 1은 앞에 있는 분자를 갖다 베껴 쓴 거고 여기는 1은 역수 A와 B의 역수 형태를 쓴 거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얘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이런 계산법이 성립하는 거죠? 이 계산법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너 이런 거 할 줄 알지? 2답 얼마니? 6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는 방식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부르니? 이거 언제 배워? 초등학교 때 배웠지. 초등학교 때. 뭐 3인지 4인지 5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통분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이 부분분수는 뭐냐면 통분의 역연산이에요. 이게 부분분수야. 그러니까 하나의 분수를 두 개로 쪼개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 가르치면서 이건 왜 뒤늦게 가르쳐요? 뭐 일단 큰 의미가 이렇게 굳이 분수를 찢어야 될 만한 이유가 그 전까지는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이거보다 얘가 연산법이 어렵기 때문에 뭐 굳이 필요할 때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전에 필요했으면 벌써 그 전에 가르쳤겠죠. 얘도 이래. 그럼 6분의 1이라는 분수를 찢으면 어떤 방식으로 찢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 6분의 1을 2 곱하기 3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게 앞, 얘가 뒤죠?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얘 갖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분모 역수, 마이너스 뒤에 있는 분모분의 1,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1분의 1이 되고, 1이라 생략하고, 이게 2분의 1, 3분의 1로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부분분수야. 그럼 봐라. 얘도 그런 거지. 분모가 두 개 곱이잖아. 그럼 쟤 하나만 써보면,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써져요. 그럼 두 번째, 플러스 앞에서 뒤를 뺀 거, 뒤에서 앞을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플러스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이렇게 써질 거라고. 근데 지우다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 가로 플러스 얘도 지우다 보니까 얘도 2분의 1 가로 얘도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2분의 1 가로 이렇게 써져. 그럼 2분의 1 다 공통이잖아? 그럼 2분의 1 바깥으로 빼내요. 그럼 결국은 가로 더하기 가로인데 이 가로 잘 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제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나 이거 수업할 때마다 팔이 너무 아파.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앞쪽 괄호의 d, 뒤쪽 괄호의 앞이 모양이 똑같은데 부가 반대죠.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남은 거는 앞에 2분의 1 남고 맨 앞에 남는 게 x분의 1, 맨 끝에 남는 게 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남고 이걸 통분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6 올라가죠? x 플러스 6 빼기 올라가요? 마이너스 x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는 2와 6을 약분했더니 3이 남고 정답은 x 플러스 6분의 3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분수 처리법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버릇 나빠지긴 하는데 잘 봐라. 엄청 귀찮지. 분수 3개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 잔뜩 썼잖아. 한 판 다 썼잖아. 굉장히 귀찮아. 근데 알고 보면 별건 없어. 어차피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만큼 반대 보이면 플러스 x 플러스 2 붙을 테고 뭐 이렇게 이제 지워진 형태의 현상이 발생하고 여기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왜? 똑같은 숫자의 만큼 차이 나거든. 이렇게 됐니? 제일 간단한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축약 책이 없는 제일 간단한 방식. 어쨌든 부분분수인 건 눈치채야 돼. 분모가 두 개 곱인데 여기 꼬리, 여기 머리. 여기 꼬리, 여기 머리가 이어지는 케이스잖아. 그러면 꼬리, 머리 이어지는 건 다 지우세요. 답만 쓰는 과정이다. 그 맨 앞에 있는 분모 쓰시고 맨 끝에 있는 분모를 쓰시되 둘을 곱하기 상태로 쓰세요. 이렇게. 그 분자를 써야 되잖아. 그 분자 답은 뭘 쓰냐면 여기 분자, 여기 분자가 덧셈 된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봐라.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이래서 99 곱하기 100분의 1 다음을 계산하시고 이게 분모수예요. 아까처럼 다 쪼개야 돼. 원래는 이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이렇게 써야 돼요. 뒤에서 앞을 뺀 거분의 분자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앞을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어차피 1이나 다 생략하고 얘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다 보면 뒤, 앞 이렇게 지워져. 맨 앞에 1분의 1, 맨 끝에 100분의 1. 통분하면 100-1, 99. 이게 답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계산법만 익히면 꼬리머리, 이거 다 지워지네? 여기까지? 맨 앞에 분모 1, 맨 끝에 분모 100 분의 분자는 1의 합. 1이 몇 개요? 1개, 2개, 3개, 요거 세면 돼. 99개. 1을 99번 더하면 정답은 99. 이렇게 하시면 좀 빨라집니다. 다만, 선생님 이거 조금 불안한 게 얘는 뒤에서 앞을 뺐으니까 1만큼 벌어지는 거니까 앞에 1분의 1이 남고 가로 1분의 1이 남고 가로 이런 식이라 어차피 1은 생략해도 되지만 얘는 2가 남는 거 아닙니까? 여기 2분의 1 남고 여기 2분의 1 남고 그러니까 2분의 1이 남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막 지워진다 하더라도 앞에 2분의 1이 남는 걸 2분의 1 처리 안 하면 답이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게 2가 벌어지든 이 사이가 각각 물론 공통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가 벌어지든 3이 벌어지든 4가 벌어지든 공통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벌어지면 꼬리머리 이어질 때는 그냥 쭉 다 지우고 맨 앞에 있는 분모랑 맨 끝에 있는 분모를 곱한 거 분의 분자는 덧셈만 하시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근데 이렇게만 하면 참 쉬울 것 같잖아? 근데 이 방식을 이게 왜 빨리 설명하냐면 이건 나중에 얘가 어디서 다시 나오냐면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극한을 배워요. 극한에도 이제 극한 계산하는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근데 극한 계산할 때는 이게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고 하나씩 다 계산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런 방식을 쓰는데 이게 이렇게 이쁘면 참 좋겠지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7 곱하기 x 플러스 9분의 이렇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위랑 달라. 위는 꼬리머리 꼬리머리지. 얘는 그게 아니야. 꼬리 안 맞아. 아,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건 아까처럼 쫙 찌고 한 가지 쫙 제일 간다는 그 방식이 안 돼. 자, 근데 대신에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은 그 부분수 처리법으로 처리하긴 할 텐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빨리 개념 안 익히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일단 지워질까, 분모가? x를 지울 수 있는 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x가 있어? 없지. 그다음 x 플러스를 지울 수 있는 게 뒤에 있나? 없어. 그럼 어디서부터 지워지는 거야? x 플러스 2부터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x 플러스 3 지워질 거예요. x 플러스 4 지워지고 이렇게. 됐니? 그럼 앞에 뭐가 남니? x분의 1 하나 남고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 결론은 분모가 제일 조그만 게 2개 남아. 그럼 뒤이 막 지워지다 보면 뒤는 앞에는 조그만 분모 2개 남으면 뒤는 제일 큰 분모 2개 남겠지. 순서대로 지워지니까 제일 큰 건 못 지운다는 얘기야. 그럼 제일 큰 분모가 x 플러스 9분의 1. 조심해라.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게 한 칸 차이 나잖아. 그럼 얘도 한 칸 차이 나야 돼. 여기 뭐 써야 돼요? x 플러스 8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마지막 부호 정리해야 되는데 앞에 남는 것들은 이게 계산할 때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이지. 그럼 뒤에 거 분모는 앞에 항상 뭐가 붙냐면 부분부수의 특징상 마이너스가 붙어요. 얘 지워지고 여기 뭐가 붙냐면 뒤에 있는 분모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얘도 뒤에 있는 분모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꼬리머리 이어질 때는 이게 2 차이 나든 3 차이 나든 그건 쌍무시하고 분자만 덧셈 하면 되는데 이렇게 꼬리머리로 지워지는 꼴이 아니면 이 앞에 이거 써줘야 돼. 2분의 1씩 벌어진다는 이 규칙을 이 앞에 써줘야 돼. 그럼 중간에 막 지우는 그런 규칙을 생략하고 일단 2분의 1 써주고 앞에 2개 남고 뒤쪽 큰 거 2개 남으면 뒤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큰 거 2개 갖다 쓰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 통분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나요? 귀찮죠. 귀찮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문제를 잘 안 줘. 그냥 통분만 하는 괜히 귀찮은 문제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뭐로 처리되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극한이 붙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모르지만 그렇게 풀면 돼. 모르지만 그냥 굳이 풀자면 x가 무한대로 가. 이거 무한히 큰 값이야. 무한히 큰 값분의 1. 그럼 얘는 거의 뭐에 가깝냐면 0에 가까워요. 얘도 0에 가깝고 얘도 0에 가깝고 얘도 0에 가까워요. 결국은 이 값이 0이라는 극한값에 수렴한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는 이제 통분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때는 통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 어쨌든 이렇게 꼬리머리 이어지는 건 다 지우고 맨 앞에 맨 끝에 꼬리머리 이어지면 앞에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분자 다 덧셈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빠르게 부분분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뭐 여기 3-2번 같은 거 잠깐 보면 부분분수를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싶죠. 근데 분모를 잘 보시면 이게 다 인수분해 돼요. 앞에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 더하기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2 얘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6, 3 얘는 x 플러스 6 보나마나 3씩 커지고 있으니까 아니 4씩 이거는 얘는 1씩 커지고 얘는 2씩 커지고 얘는 3씩 커지는 게 분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4씩 커져야 되니까 x 플러스 10분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아까랑 패턴이 동일해요. 꼬리머리 다 이어지면 맨 앞에 맨 끝에 분자는요 똑같은 숫자는 아니지만 1 차이 나고 2 차이 나고 3 차이 나고 4 차이 나는 건 위아래 약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다 쓰시면 돼요. 정답은 이거 얼마죠? 다 더하면? 10. 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빨리 계산법은 이렇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유리식까지 설명드렸는데 이게 설명하다